네, 오늘 아침부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소중한 인사청문 시간을 허비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국민의힘 대변인은 허위사실까지 동원해서 의혹을 사실로 둔갑시키고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국민을 호도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정리하기 위해서 저도 몇 가지만 확인하고 정책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창 농지는 후보자 가족이 현지 주민의 도움을 일부 받았지만 실제 경작을 했다는 사실이 후보자의 답변과 관련 증거 사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네, 두 번째, 배우자의 FTENE 주식은 공매도 관련 위험 신호가 있어서 코로나 발생 한참 전인 2018년 3월에 전량 매각했습니다. 당연히 코로나 수혜주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코로나하고는 관련이 없는 주식입니다. 관련이 없었습니다. 네. 네, 창의 에탄올의 경우 시세 차익을 얻겠다면 2019년 말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3월 손소독제 생산 시기까지 집중적인 주식 매입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주식 매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매도를 통한 시세 차익도 없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배우자의 FTEN이 청해 에탄올 관련 주식은 2018년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정을 받았고 이후에 질병관리청장이 되었을 때는 직무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 협의 결과 추가적인 심사 청구가 없었습니다. 맞죠?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대 강의는 유세와 상관없이 일정대로 다 진행된 것 맞죠? 네, 수업은 최우선으로 계획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개인 연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일정은 다 연가로 처리했습니다. 네. 배우자의 할인 주식 실제 매매 시점을 확인해 보니 아프리카 돼지열병 질병 발생 시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네, 조류 인플루엔자. 네. 그리고 후보자 이자 소득은 제가 살펴보니까 2년짜리 정기예금 이자를 2년짜리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재산 증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차남 재산은 대학원 시절에 연구원 등 인건비를 받은 것이 모인 것과 일부 부모님의 증여, 이거 맞습니까? 네, 예금은 연구원 인건비가 1년에 2,500만 원 전후 받은 거와 또 일부 해외 주식을 본인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 브리핑을, 이거 그야말로 허위사실입니다. 허위사실 유포고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이거야말로 새 정부 국정 발목 잡기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제 자료 제출은 어느 정도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의혹들은 다 풀려가고 있습니다. 일부 불찰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사과도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가족도 못 보고 코로나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왜 가족들 일은 몰랐냐 이렇게 몰아붙인다면 그것은 너무한 거 아닌가. 이게 국민들의 상식 그 선에 맞지 않다. 그렇게 몰아붙이시는 것은.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 질의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저부터 정책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능력 있는 보건복지부 수장을 임명해서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특히 무너진 보건의료 체계를 회복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의대생 복귀를 위한 국회와 관련 단체들의 입장문이 발표됐고 정부도 차질 없이 지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공의 복귀라든가 또 그간의 환자의 또 참 가슴 아픈 사망이라든지 돌이킬 수 없는 질환의 악화라든지 이런 국민적 피해 반드시 문제 해결이 필요하겠죠. 네. 또 그뿐만 아닙니다.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의 업무 부담 가중과 체계 변화 그리고 실직자의 증가 또 업체 파산 그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파생됐습니다. 하나하나 정부가 나몰라라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이신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대란으로 어떤 영향이 있었고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통과 경청의 리더십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현장 단체들을 만나서 의견 경청하시고 실태 조사를 제대로 해서 정부가 책임 있게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회도 함께 정부 혼자 책임져라라는 게 아닙니다. 함께 역할을 할 거고
국회와 또 계속 소통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건의료조 파업 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 7월 24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보건의료조는 2021년 체결된 구의 노정합의 내용을 이행하기로 하고 이행 협의체를 운영했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윤석열 내란 정권의 반노동, 반공공의료 정책 그런 독선 때문에 이게 중단이 됐습니다. 중간에. 네. 이행 협의체를 재가동해달라는 게 주요 요구사항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현재 차관님이 지휘하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구의 노정합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공공의료 강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등 새 정부의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부합되는 이 정책 이행 협의책 재가동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하고는 좀 상황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민 참여의 의료개혁 거버넌스를 계속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료개혁 거버넌스 안에 보건의료 노조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협력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의료 노동자들 코로나 때뿐만 아니라 의료 대란 때 환자 곁을 지키면서 최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절대로 그 역할 했던 부분들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아직 후보자 신분이시지만 함께 잘 해나가겠다라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소통과 협력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인들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현장 의견을 잘 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새 정부에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서 간병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하겠다 공약하셨어요. 네. 간병 지옥, 돌봄 지옥 이런 말이 생길 정도로 국민들께서 큰 부담과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관련해서 정책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급성기 병원에서는 간호간병 서비스의 병상과 병원을 확대하고요. 요양병원 간병비는 좀 더 의료 수요, 의료 피로도가 높은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또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요양병원을 선별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좀 더 외부적인 감시도 붙여서 사회적인 입원 같은 그런 재정 낭비 요소도 좀 줄이도록 해서 재정에 대한 지속 가능성과 또 목적 달성을 균형 있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